건축기사 맥잡기 예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주요 시공 순서와 절차를 숙지해야 답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절차의 그런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 네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열된 공사의 시공 순서 중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당히 물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흙막이 및 토공사, 기초, 철근, 콘크리트, 조적, 미장, 방수, 조적 및 미장, 그 다음에 방수, 지붕공사, 마무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사 도급계약 체계로 시공 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시공 순서는 착공 준비 과정이 있어요. 착공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본공사 완료 전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공사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토공사 같은 경우 가설공사하고 지반조사를 한 다음에 토공사 내용에 흙막이, 흙파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토공사. 토공이 끝나면 흙파기, 흙막이가 끝난 다음에 기초공사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기초공사가 끝나면 철근 콘크리트, 이걸 RC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끝나면 철골공사, 그 다음에 조적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적 목공사. 이 철골이라든지 조적이라든지 목공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와 더불어서 구체공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공사. 이 구체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마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방수, 그 다음에 방습공사, 방수, 방습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 홈통, 지붕공사, 그 다음에 홈통공사 이런 것들로 넘어가고, 아홉 번째로 뭐냐면 외부 마무리, 외부 마무리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공사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부 마무리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착공 준비서부터 시공 순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조체 끝나면 방수, 방습, 그 다음에 지붕, 홈통, 외벽 마무리, 외부 마무리 공사가 있고, 창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내부 마무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 시공 순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역시 다양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내용이고, 최근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입찰 순서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 역시 입찰 순서 과정에 대한 것들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시험 문제로 보시길 바라요. 마찬가지 2번 항목이 답인데요. 입찰 공고 후에 현장 설명, 입찰, 개찰, 낙찰,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죠. 입찰 공고가 나면은요, 입찰 공고가 나면 참가 등록을 하게 돼요. 참가 등록. 그 다음에 설계도서 교부라는 것이 있는데, 설계도서가 일부 교부가 되어야, 설계도서를 봐야 내가 입찰가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의 이 금액이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 교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현장 설명이 들어갑니다. 현장 설명 후에 우리가 질의응답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질의응답. 그런 다음에
질응답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하게 되는 거죠. 견적 적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찰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응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찰 등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응찰을 하는데, 입찰 등록과 입찰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 등록을 할 때 입찰 보증서라든지 그다음에 등록 금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서류를 떼어다가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입찰 등록을 할 때 무엇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냐 하면, 업체에서 제출한 그런 어떤 서류가 제대로 된 건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실제로 가짜가 아닌지 조작한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 등록서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입찰서를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일 그런 텀이 있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찰서를 받아주는 거, 이거를 이제 입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찰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입찰서를 개봉하죠. 그런 절차를 개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찰에서 우리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낙찰 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낙찰되었다라는 그런 낙찰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계약 체결에 들어가죠. 다만 개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찰이 되었는 경우에는 다시 그 자리에서 재입찰해서 다시 할 건지, 아니면은 바로 며칠 후에 재등록을 받을 건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거나 재공고 입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하고, 재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없었을 때는 최저 입찰자 순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 입찰의 절차인데, 그런 입찰 절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입찰 공고가 되면 참가 등록, 설계도서 교부, 현장 설명, 질의응답을 거쳐서 견적이라는 걸 하고요. 입찰 등록, 그 다음에 입찰, 개찰, 낙찰, 계약, 유찰되었을 때는 재입찰한다라는 거. 재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없었을 경우는 최저 입찰자 순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거를 수의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조립의 경우 각 부의 배근 순서로서 옳은 것은, 역시 시공 순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이 답인데요. 밑에서부터 위입니다. 기초, 기둥, 벽, 복, 바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우리가 배근이 되죠. 맨 밑에 있는 구조체가 기초죠. 기초라는 것은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지반 및 지정에 전달하는 최하층 구조체, 이걸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둥이 이어지죠.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 이 바닥판을 꼭 슬라브라고 나오는 이런 시험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 이 순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는 순서만 시험 문제에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와서 계단이 나오는 이런 시험 문제들도 있네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 그 다음에 계단, 이렇게 시공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입니다. 기초, 기둥, 벽, 보, 바닥, 계단.
역시 RC조의 그런 시공 순서를 물어봤어요. 역시 콘크리트 문제인데요. 다루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거푸집 조립 순서 중 맞는 것. 역시 올바른 문제를 물어봤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벽이 있는데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항목이 답이다. 밑에서부터 역시 똑같이 올라오는데요. 이 RC조의 철근, 배근 순서와 거의 유사한데요.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인데 기초가 있고 기초는 생략이 됐고요. 기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보바지 내력벽이다라는 얘기는 보 밑에 내력벽이 가는 이런 하중을 받아주는 벽체가 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초, 기둥, 벽, 보인데 아까랑 똑같다고 그랬죠. 밑에서부터 위. 그래서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 똑같은데 큰 보가 있는 경우는 큰 보 먼저, 그 다음에 작은 보, 바닥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외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벽 중 바깥쪽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외벽 중 안쪽 거푸집은 먼저 대주고요. 벽체는 우리가 구조체 성격에 따라서 거푸집이 항상 2개가 있어야 됩니다. 2개가 있어야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부 외벽 중 내부에 거푸집을 먼저 대주고 철근 배근이 끝난 다음에 또 철근 배근이 끝나면 무조건 콘크리트를 부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벽체 내부에 각종 파이프라든지 또 이런 배관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각종 소화전, 소화설비 이런 외벽 중에 매설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바깥쪽 거푸집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근 배근이 다 되어 있는 다음에 일단 안쪽에 파이프류들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요. 외벽 중 바깥쪽 거푸집을 맨 마지막에 끌어올린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아까 RC조의 일반적인 배근 순서와 똑같아요.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인데 기둥, 보바지 내력벽, 큰 보, 작은 보, 보가 2개 있는 경우는 큰 보, 작은 보, 그 다음에 바닥판, 외벽 중 바깥쪽을 맨 마지막에 끌어올린 다음에 콘크리트를 순차적으로 타설을 한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공 순서와 절차를 숙지해야 답이 보인다라는 문제까지 다뤄드렸습니다.